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의학의 최전선에서 반세기 넘게 생과 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올해로 80살이 된 현역 의사 최영호입니다. 제 손을 거쳐 살아난 환자들의 숫자는 이제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며 저는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그리고 병실에서 수많은 기적과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로 인해 다시는 예전처럼 건강한 심장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깨달은 것은 심혈관 건강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그 엔진이 약해지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가족과 보내는 따뜻한 시간, 손주와 함께하는 소소한 놀이, 친구들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손주와 함께 웃음을 나누고 동네 골목을 힘차게 산책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든 이웃이자 가족 같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죠. 그분들이 심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단 하나의 행동만 피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우리 곁에서 따뜻한 일상을 나누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의 잘못된 선택이 그분들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며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께 심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그것, 단지 피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삶의 활력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저는 응급실에서 또 한 분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재훈 할아버지셨죠. 스스로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낙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범한 것은 단 하나, 심혈관 건강을 무시한 작은 실수였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셨고 갑작스레 가슴이 조여오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심장 발작이 진행된 뒤였고 그 후로는 예전처럼 힘차게 걷는 일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배웠을 때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손주와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아직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지침만 지키셨다면 분명 지금도 가족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같은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이 간단한 정보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마주하며 제가 직접 깨달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여러분만 알고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순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혈관은 그 생명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조금씩 지치고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한국에서는 고혈압이, 미국에서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유럽에서는 신부전이 노년층의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심한 생활 습관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매년 179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한국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1200만 명을 넘었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조용히 다가와 삶을 뒤흔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게는 수년간 진료실에 오셨던 최영미 할머니가 기억에 남습니다. 60대 후반이셨던 분인데 짠 음식을 좋아하시며 고혈압을 방치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뒤였고 그 후로 오른쪽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음식을 덜 짜게 먹었더라면이라며 눈물을 삼키셨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 김태석 할아버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이셨던 분인데 평소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식사 후 곧장 무거운 짐을 들다가 갑작스레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고 다행히 치료는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일상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좀 쉬었다 했더라면이라며 한숨을 쉬셨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무서운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왜 심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이렇게 위험한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혈관 건강을 단순한 피로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병과 고혈압의 첫 신호입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예전처럼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없는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의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서의 삶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만이 가진 비밀을 담은 생명 수첩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기록해 온 심혈관 건강을 망치는 치명적인 행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단 몇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몇 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국물을 끝까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구미에 사시는 한옥순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평생을 짠 반찬과 뜨끈한 국을 즐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을 비우는 것이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200을 넘었고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받으셨지만 그 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죠. 한옥순 할머니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이렇게 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소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고혈압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0지 이상으로 WHO 권장량 오지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병원의 김재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죠. 한국 고혈압 학회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지를 넘으면 고혈압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옥순 할머니는 퇴원 후 내가 국물을 덜 먹었더라면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간장이나 된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맛을 내보세요. 예를 들어
고기 요리에 로즈마리를 추가하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면 짠맛 없이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순천에 사시는 박민재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점심을 먹고 곧장 산으로 등산을 가셨던 분입니다. 소화도 시킬 겸 운동 좀 해야지라며 늘 씩씩하게 집을 나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조여오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심장 발작이 의심됐고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로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는 일이 어려워졌죠. 박민재 할아버지는 내가 식사 후 30분만 쉬었다가 움직였더라면이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과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장 전문가 정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과격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소화기관이 혈액을 필요로 할 때 근육까지 혈액을 요구하면 심장이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심장병 위험이 3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민재 할아버지는 내가 좀 쉬었다 했더라면이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는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그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이나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떠안고 사시는 분들 많죠. 서울에 사시는 오상철 할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 걱정,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셨던 분입니다. 자식들 결혼 문제, 손주들 학비, 노후 자금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병원에 오셨습니다. 신부전 초기 단계였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오상철 할아버지는 내가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살았더라면이라며 후회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늘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심부전 위험을 3배 가까이 증가시킨다고 경고하죠. 오상철 할아버지는 내가 좀 내려놓고 살았더라면이라며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되뇌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심장을 지켜줍니다. 이 행동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요동치며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순식간에 심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혈류가 막히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씨앗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활력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병상에 누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시간은 그저 시간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이런 습관 때문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심혈관 건강에 대해 강조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매년 1790만 명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1200만 명을 넘었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 mgdl을 넘으면
심장병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심부전이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는 심부전 환자의 50%가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 문제로 악화된다고 경고하죠. 한국 고혈압 학회는 소금 섭취와 고혈압의 직접적 연관성을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혈관에 지방과 염증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시작되면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분들의 심장은 지켜질 수 있었을 텐데요. 술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부산의 김순옥 할머니는 매일 소주 한 잔을 즐기셨지만 어느 날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콜레스테롤을 악화시킵니다. 대구의 이영수 할아버지는 40년 흡연 후 심근경색을 겪으셨죠. 하루 6시간 미만 자면 심장병 위험이 48% 높아진다고 합니다. 서울의 정미영 할머니는 잠을 줄이며 일하시다 심부전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과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급등시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광주의 이정훈 할아버지는 과식 후 가슴 압박감을 느끼셨죠.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지만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습관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제 희망을 드릴 차례입니다. 하루 6지 이하로 소금을 유지하세요. 인천의 박정희 할머니는 국물을 반으로 줄이고 허브로 맛을 낸 후 혈압이 20 내려갔어요.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로즈마리, 바질, 타임 같은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생선 요리에 레몬즙과 허브를 뿌리면 짠맛 없이도 맛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요리도 추천드립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지 말고 편안히 걸으세요. 대전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아침 공원 산책으로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됐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거나 저녁에 가족과 함께 동네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신발은 편한 것을 신고 무리하지 않는 속도를 유지하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부산의 김순옥 할머니는 하루 10분 명상으로 가슴 답답함이 줄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앱이나 차분한 음악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나 취미 생활로 마음을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강황, 아보카도를 드세요. 광주의 한미영 할머니는 식단 조절로 심부전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견과류호두, 아몬드나 올리브 오일도 심장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시거나 점심에 고등어 구이를 추가해보세요. 반면 튀긴 음식, 가공육, 설탕 많은 디저트는 피하세요. 78시간 자세요. 서울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수면 시간을 늘리며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수면은 심장을 쉬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케모마일 추천을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스마트폰은 잠자리에서 멀리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의 한미영 할머니는 가슴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루셨지만 식단에 오메가-3를 추가하고 걷기를 시작하며 이제 손주와 오래 놀아줄 수 있다고 웃으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만에 증상이 줄었고 가족들도 놀랄 만큼 활력이 생겼습니다. 대전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약에 의존했지만 소금을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며 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심장이 가볍다며 손주와 공놀이를 즐기세요. 인천의 최순자 할머니는 스트레스로 심부전 증상을 겪었지만 명상과 수면 조절로 삶이 새로워졌다고 기뻤습니다. 처음엔 명상이 어색했지만 꾸준히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어요. 여름에는 더위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 물을 하루 1.5ml 마세요. 부산의 정미영 할머니는 물 섭취를 늘리며 어지럼증을 이겼습니다.
얼음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찬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키니 외출 전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목도리로 몸을 감싸세요. 서울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겨울을 건강히 보냅니다. 봄과 가을에는 기압 변화로 심장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대구의 김영남 할아버지는 가벼운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다리 풀기로 대비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물 한 잔, 10분 스트레칭 팔 벌리기, 허리 돌리기, 오메가-3 식사 고등어 반찬, 아보카도를 하세요. 점심에는 소금 적은 식사 된장국 대신 맑은 채소국, 30분 후 20분 걷기를 하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 현미밥, 나물, 명상 10분, 78시간 수면을 취하세요. 혈압약은 식사 30분 전이나 2시간 후에 드세요. 약 흡수가 좋아지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는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가 좋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은 피하세요. 튀긴 음식 치킨, 감자튀김, 가공육 소시지, 설탕 많은 음식 케이크를 줄이세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 과도한 카페인, 긴 앉아있는 시간, 불규칙한 식사도 피하세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심장을 약하게 하니 가족과의 대화로 풀어보세요.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고 튀김과 설탕은 줄이세요. 여러분, 심혈관이 망가지면 삶이 멈춥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